2026년 2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 하나가 전 세계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다들 이제 무역전쟁이 끝났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이게 훨씬 더 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문 헤드라인만 보면 딱 그랬죠. 역사적인 판결, 드디어 무역전쟁에 막을 내리다. 이런 식으로요.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던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거니까 전 세계 수출 기업들은 정말이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워싱턴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판결이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의 일부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의 겉모습부터 한번 보죠. 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막강한 힘에 사법부가 딱 제동을 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이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줄여서 IPA라는 법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간단했어요. 대통령이 지금은 비상사태다 선포했다고 해서 의회의 고유권 아닌 세금 매기는 권한까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관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걸 부과한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전 세계는 일단 환호했습니다. 이제야 좀 혼란스럽던 국제무역 질서가 제자리를 찾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넘쳤죠. 특히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은 이제 한시름 났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백악관의 반응이나 워싱턴 내부자들의 분석을 들어보면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번 판결을 절대 패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아주 교묘한 전략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상황을 보는 두 시선이 얼마나 다른지 확 드러나죠. 겉으로 보기엔 자유무역이 이기고 대통령 권한이 견자되고 수출 기업들이 안도하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하지만 전략가들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새로운 법적 경로가 열렸네. 이걸로 정치적 지지층을 확 결집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서 이걸 엄청난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그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득권 세력이 우리 미국 노동자들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딱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법적으로는 졌지만 이걸 정치적인 승리로 바꾸는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분을 위해 저 기득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서 지지층을 훨씬 더 강력하게 묶어두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전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행정부가 이제 어떤 무기를 손에 쥐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이 막은 건 IPA라는 길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들은 여전히 아주 활짝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때리는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것들이 행정부의 새로운 적용용 소총이 되는 겁니다. 예전 방식은 뭐였냐면 모든 교육국에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하는 거였어요. 이건 마치 사방으로 흩뿌리는 샷건 같은 방식이었죠. 바로 이 방식이 이번에 위법이라고 판결받은 거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만 정밀하게 조준해서 타격하는 거죠. 그리고 관세율도 25% 이상 훨씬 더 파괴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죠. 이건 단순히 세율이 10%에서 25%로 높아진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산업 하나에 모든 충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전문가들은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들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좀 타격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특정 국가 경제의 명운 자체를 휘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에 또 다른 후폭풍이 남아있거든요. 바로 그동안 위법하게 걷어갔던 그 막대한 관세, 이 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환급금 문제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돌려줘야 할 돈이 무려 수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돌려줘야 맞는 돈이죠. 하지만 행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현금을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순히 내놓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백악관은 바로 이 환급금을 아주 강력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요.
1단계로 온갖 복잡한 행정 서류를 요구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요. 2단계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만들어서 범위를 제한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돈 돌려줄 테니 대신 이거 해줘 하면서 새로운 양보를 요구하는 식이죠. 그 요구사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세요. 우리 지역에 공장 새로 지으세요. 아니면 미국 농산물 더 많이 사가세요. 하는 식으로요. 순식간에 관세 환급 문제가 투자 유치 협상으로 바뀌어버리는 마법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보이시나요? 이건 절대 관세 전쟁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교묘하고 더 정교해진 새로운 전쟁, 관세 전쟁 2.0의 시작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관세를 전략적인 무기로 사용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목표는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오히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더 합법적이고 더 정밀하게 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실제로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관세전쟁 2.0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전쟁이 모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던 샷건 같은 전쟁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두 번째 전쟁은 특정 부위만 아주 정밀하게 도려내는 외과 수술용 메스와 같을 겁니다. 과연 전 세계는 이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덤비는 전쟁에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